안녕하세요. 증권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까 말까해서 그동안 전문가들이 선정한 종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준남 매니저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안국약품을 9월 14일에 선정하셨습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에 쓰이는 매든인정을 제조하는데요. 코로나19 여파에도 R&D 비용을 늘리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목표가로는 3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9월 16일에 국제약품 선정하셨습니다. 제약사 최초로 마스크 생산 시설을 구축했는데요. 상반기 순이익이 204%나 증가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목표가로는 1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9월 23일에 SNU 포착하셨습니다. 170주 뉴딜 펀드가 조성되면서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6,000원 얘기하셨습니다. 9월 25일에는 우양을 포착하셨습니다. CJ제일제당의 주요 공급 업체인데요. 가정 간편식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수익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7,000원 말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8일에 BMT 포착하셨습니다.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수혜주로 전망되는데요. 저평가된 실적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13,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박준남 매니저의 포착주들 오늘 장에서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9월 14일에 포착한 안국약품 현재가 살펴보면 2.45% 하락한 13,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약품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2.88% 내린 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월 23일에 포착한 SNU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0.96% 하락한 4,135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25일에 포착한 우양 현재가는 1.49% 내린 5,2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8일에 선정한 BMT 현재가 알아보면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2.26%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신준서 팀장의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9월 3일에 신세계 INC 포착하셨습니다.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흑자를 이루었는데요. 앞으로 클라우드 AI와 IoT 등 4차 산업 부문의 호조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14만 1,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9월 10일에 HCT 포착해주셨는데요. 최근 3년간 연평균 20% 매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중장기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관심 모으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14,500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9월 17일에 노바렉스 포착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방 시장이 확대됐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면서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55,000원 제시하셨습니다. 9월 24일에는 흥국 포착하셨습니다.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호조를 보였는데요. 자원 개발 수혜주로도 부각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6,18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8일에 세트랙 I 선정하셨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출하는데요. 자회사들이 상장 준비를 하면서 기업 가치 재평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27,700원 말하셨습니다. 신준섭 팀장의 포착주들 오늘 장에서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세계 INC 현재가 짚어보면 13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1.1%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9월 10일에 포착한 HCT 현재가 살펴보면 11,600원에 거래되고 0.85% 내린 모습입니다. 바로 노바렉스 현재가 알아보겠습니다. 1.4% 하락한 38,60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월 24일에 선정한 흥국 현재가 알아보면 5,1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1.91%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트웨가이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1.61% 하락한 24,50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포착주들 정리해봤고요. 잘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두 분의 전문가와 지난 시간 종목들 리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그리고 에이콘스탁 신준섭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목요일 시장도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지난 10월 8일에 박준남 매니저께서 BMT, 수소차 관련주죠. BMT를 공략해 주셨는데 지금 분위기 어떤가요? BMT 같은 경우는 우리가 9,400원 이하에서 이제 편입을 했는데 고점이 한 10,000원대 중고점까지 갔습니다. 수익이 한 8%, 6% 정도 이상이 났는데 지금 그때보다는 가격이 일단 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 BMT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소망 지금 뭐 시장에서 지금 뭐 가는 종목은 그린류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간 종목이 유일한 종목인데 저점은 확실히 잡았고 일단 정고점에서 밀리자. 오늘 뭐 시장이 많이 나쁘죠. 그런데도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니까 조만간 아마 만을 한번 터치했으니까 12,500원 한번 가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수소나 그린리즈, 뭐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너무나 안 간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떨어질 자리는 없고 올라갈 자리가 상당히 크다. 일단 10,000원 터치했으니까 12,000원까지 다시 한번 10,000원을 쓰게 된다면 그때는 12,000원 목표가를 한번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000원까지도 터치를 하는 흐름이었으니까요. 12,000원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준섭 팀장은 같은 날 세트레가이를 추천해 주셨잖아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좀 녹록치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세트레가이 실적은 좋던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건 좀 사실인데요. 다른 것보다 이슈가 다른 쪽으로 좀 많이 좀 시장에서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업체 안에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조금 열세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뭐 심지어는 이제 중동 쪽에서도 우정국 쪽에 좀 투자를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이나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올 때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유일무이한 이제 기술력을 좀 자랑을 하고 있고 해외 쪽 업체들과도 좀 돈독한 그 네트워크를 좀 유지하고 있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한 번씩은 좀 부각이 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이 좀 살짝 꺾여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장이 그렇다고 뭐 무조건 밀릴 걸로 보지는 않거든요. 일단 이전 지지 라인이 지금 그 자리 24,000원 정도가 좀 유지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좀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하신 다음에 제 관심 갖는 쪽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빠르게 오늘 공략해볼 종목을 바로 알아볼게요. 이 하락장에서 시장을 이길 혹은 이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두 분의 관심주 공개합니다. 네, 박준남 매니저는 오늘 대원 강업을 선택하셨고요. 신준섭 팀장은 대원 미디어를 또 선택해 주셨네요. 대원 강업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자동차 부품 회사죠. 네, 자동차 부품 회사는 맞고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뭐 전 세계에서 5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니까요. 뭐 현대모비스만 있는 게 아니라 대형 강업도 있다. 빅데이터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키워드, 시장을 이기는 빅데이터 키워드죠. 대형 강업은 자동차 스프링 아시죠? 바퀴 보면 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아마 세계 5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강소기업이다.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수소차에 진출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또 제네시스의 안전과 속도, 주행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고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현대가가 여기에 대주주다. 이렇게 2대 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에 상당히 잘 나가고 있죠. 미국이나 북유럽 쪽에서. 그래서 글로벌 수출이 늘어나보는데 이 회사 매출이 어느 정도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거예요. 1조 원대 매출회사. 1조 원대. 그죠? 예. 1조 원대 매출회사고 영업이익은 많이 나오게 되면 최고 재작년에 많이 나왔을 때가 420이요. 작년에 좀 적게 나왔지만 보통 300억대 후반에서 400억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총이 얼마입니까? 이 대형 강업 보면 영업이익이 한 300, 400억대까지 나오는 건데 시총이 이제 2,700억이에요. 엄청난 회사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형 강업이 제네시스, 우리 제네시스 한번 타보신 분들이 신형, 그죠? 핸들링이 남다른 이유는 바로 이 대형 강업에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대형 강업의 탑3 강점이라고 보시면 이 회사가 얼마나 오래된 회사냐면 75년, 거의 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중에 아마 뭐 한 탑3 안에 들어간 회사입니다. 그래서 75주년이나 된 회사고 세계 5위 차량용 스프링 전문 기업이다. 세계적으로 브랜드가 상당히 높죠. PBR 지금 현재 보면 0.5, PBR 13이니까 이건 그린유들의 숨은 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이게 어디에 이제 또 수출을 하고 있냐면 현대기아차는 당연하죠. 한국GM, 르노, 쌍용차 국내에서는 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해외까지 하고 있습니다. GM, 크라이슬러, 폭스바겐, 거기에다가 KTX, 제네시스, 신형, 시트까지 납품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자동차 스프링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죠. 주행과 안전과 속도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만큼 세계에서 많이 찾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형 강업 그러면 수출이 많으면 해외 법인도 많아야 되고 공장도 많아야 되겠죠. 연구소도 많고 계열회사 국내에 4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천안공장, 성안공장, 창원시, 충청남도 천안시에 가지고 있고 해외 쪽에 보시게 되면 해외 쪽은 현지 법인이 중국, 미국, 인도, 폴란드, 러시아, 멕시코 현지 법인도
다국적인 기업의 현지법인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수출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대원강업이 현대차와 공동 개발을 해서 4세대 수소차 핵심 부품이죠.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엔드플레이트입니다. 엔드플레이트가 이 회사의 성장성을 견인하시는 부분인데, 이 엔드플레이트는 수소차 심장이에요. 수소차 심장으로 심장이 전기 발생 장치의 스택이죠. 스택 내부에 있는 수십 개의 전지판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핵심 부품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단위 전지들의 적축물이 스택, 수소통이죠. 스택의 일정한 압력으로 지켜주는 역할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와 같이 공동 개발을 하면서 4세대 수소차, 이제 제네시스가 수소차로 변모한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채택되면 아마 현대차의 4세대 수소차 판매가 늘어났을 때 가장 큰 스테이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의 일환으로서 해외 자동차 기술에도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마 기술 지역까지 할 정도로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의 차세대 수소차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대원강원입니다. 지금 뭐 핵심 부품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소차가 미래 자동차에서 시장성을 좀 더 키우고 매출이 더 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대원강업도 이를 따라갈 텐데 가격은 어떤지 지금 자리를 좀 볼까요? 네, 뭐 시장이 지금 많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4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네, 거품이 딱 다 빠졌어요. 완전히 하락을 했고 정고점이 10,000원대인데요. 이거 지금 10,000원 가도 이거 PBR이 일반적이 되지 않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뭐 그린뉴딜이나 스누스타들 10,000원 4배, 5배 갔죠. 그래서 이 종목들은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되고 목표가는 6,000원 정도 제가 허리보다 살짝 밑에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000원 정도, 살짝 아래 정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원강업 많이 빠졌고요. 또 최근에는 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목표가 6,000원 잡고요. 손절가 4,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신준섭 팀장과 대원미디어 이야기 해볼게요. 뭐 대표적인 국내 콘텐츠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뭐 웹툰에 관련 주로도 언택트 시대에 또 많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지금 자리도 궁금하네요.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상대적으로 다른 콘텐츠사들에 비해서, 상장사들에 비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좀 저렴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강점 중에 하나인데, 일단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업력이 이제 40년이 넘은 국내에서 그 대표적인 또 장수 콘텐츠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콘텐츠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좀 즐길거리를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만 하더라도 이제 주로 이제 우리 단행본이라거나 아니면 만화 같은 그 오프라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았죠. 뭐 장난감, 뭐 피규어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디지털 콘텐츠 쪽으로 이제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실제 그 전방 시장 자체가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이 확산이 좀 되긴 했는데, 일단 그 국내에도 물론 콘텐츠사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도 많이 뭐 인수를 했고, 특히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지금 국내 시장이 이제 글로벌 그 경쟁력이 상당히 좀 있는 갖춘 그 콘텐츠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업력이 또 업력인 만큼 그 기획부터 개발, 유통까지 현재는 단순히 이제 과거에 그 완구 유통이나 이런 뭐 만화책을 파는 쪽에서 시작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종합 콘텐츠 전문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단 기획부터 이제 그 개발과 내부적으로 이제 그 외부적으로 IP들을 직접 라이센스를 통해서 강화를 좀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누구나 좀 잘 아시겠지만 소위 이제 집콕 문화, 뭐 이제 뭐 스낵 컬처에 대한 엄지족들이 이제 즐길거리들이 상당히 이제 그 수요 자체가 요구가 또 많아짐에 따라서 일단 그 전방 시장 자체가 많이 커졌다라는 것은 이제 동사의 외형 성장이 이제 그 가속화, 특히나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 건 좀 사실입니다. 특히나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상반기 실적 상당히 그 좋게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참고로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자체 그 애니메이션 채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원방송, 그 동사가 지분 45%를 가지고 있는, 대원방송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애니원, 애니 그 박스, 그 챔프라는 이제 애니메이션 전문 이제 그 채널을 그 보유를 하고 있고, 심지어 채널 J 같이 이제 일본 관련된 드라마나 이런 부분들, 그 콘텐츠를 같이 방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동사가 만들고 직접 그 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상에서 직접 뿌릴 수 있는 그 유통 채널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그 상반기 때 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닌텐도 이제 스위치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상당히 좀 그 회자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그 동물의 숲과 관련된 이제 컨텐츠 자체의 그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이제 그 컨텐츠에 대한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면 가상 생활에서 그 가상 세계에서 이제 게임 그 유저들 간에 만나서 뭐 지인을 만날 수도 있고 불충족 단수를 만나가지고 즐기는 게임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 외부 활동이 좀 줄면서 오히려 이런 게임류들이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났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동사가 고스란히 여기에 대한 그 수혜를 좀 본 건 사실입니다. 2분기 그 판매에 대한 부분만 보시더라도 일단 작년도에 비해서 이제 게임기 판매 대수가 그 2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관련된 이제 그 콘텐츠 그 소프트웨어 쪽이죠. 소프트웨어는 이제 3배 이상 성장한 수치가 지금 나왔거든요. 상반기 이제 누적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매출액이 1,200억 정도를 달성했는데 전년도 상반기 대비 33%가 넘는 성장 수치가 좀 나왔고 영업이익이 33억 원으로 이제 작년보다 이제 3% 정도가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2분기만 딱 봤을 때는 전년도 2분기 대비 50% 넘는 이제 성장이 나왔는데 이 부분 역시 닌텐도 효과가 좀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뭐 계절적으로 볼 수도 있고 지금 특수적인 상황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기조들은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이 게임 유저라는 것이 이제 그 게임 그 특징 자체가 그 엔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엔딩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가상 세계에서 즐기는 또 게임류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유입됐던 유저들이 계속 이용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의 뭐 굿즈 쪽이나 뭐 카드 쪽 이런 그 관련된 상품 쪽으로도 추가적인 그 부가적인 그 매출이 좀 발생할 걸로 기대가 좀 됩니다. 일단 그 글로벌 그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가 상당히 좀 강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넷플릭스를 떠올려 보시면 콘텐츠들, 애니메이션류들을 특히 아이들이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독보적으로, 독점적으로 이제 그 뿌리기 위해 그 횡보를 좀 이어져 가고 있는데 동사와 같이 대원미디어 같이 좀 많은 그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큰 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들 이런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장외 시장에서도 이런 M&A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제 그 동사 같은 경우는 일본 콘텐츠 쪽에 조금 이제 많이 좀 편중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디즈니 쪽이랑 이제 제휴를 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이제 뭐 마블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울왕국 2, 뭐 토이스토리와 같은 이 디즈니 대표적인 콘텐츠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국내 유통에 이제 그 좀 우위를 좀 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동사에 좀 그 기존에 했던 사업적인 시너지가 날 걸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이제 동사가 해왔던 부분들 보면 외부 이제 그 IP에 조금 국한이 됐던 부분들이 좀 약점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한 2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부적인 그 재투자를 통해서, 외부에서 좀 잘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업체들과 이제 합작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좀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외부 그 제작사인 애니작과 이제 손을 잡고 3D 애니메이션의 시간여행자 루크 쪽에 이제 투자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 그 내년에 대한 본격적인 그 프로모션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갑 합체, 공룡과 관련된 애니메이션이 지금, 본격적으로 좀 야심차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외부적인 IP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인 이제 IP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다른 그 기업들에 비해서 콘텐츠 기업들이 뭐 예를 들면 뭐 DNC 미디어나 미스터블루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좀 잘 주가들이 갔는데 코로나 쇼크 이후에 동사 주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딘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를 보시면서 조금 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택트 시대의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외형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대원 미디어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가격을 좀 잡아볼게요. 지금 저가 메리트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분할적인 그 접근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차 목표가로는 8,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850원 좀 깊게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원 미디어 현재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8,200원, 손절가는 6,850원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원강업과 대원미디어 살펴봤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